김경수는 골수 종북주의자 그 자체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521일 동안 종북주사파의 사상적 수괴 신영복의 저서를 모두 읽었다는 것이 이번 출소 후 내놓은 김경수의 발언인 것만 보더라도 그의 실체가 여실히 들여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김여정 앞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한 문재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김경수를 왜 사면한 것일까요? 지난 28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한 양심수의 출소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마중 나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노라고 일성을 토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늘어놨습니다. 어차피 풀어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김경수 이름을 연호하는데 마치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유세장과도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김경수는 2028년 5월까지는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마도 몹시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공직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적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그는 포스트 이재명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의 눈길이 김경수에게 쏠리는 상황은 이재명으로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 대안이 등장했을 경우 그만큼 이재명을 보다 쉽게 놓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을 포기하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이 시점에 김경수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재명을 결사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어차피 5개월 후에 나가게 될 김경수를 윤 대통령이 이번에 내보낸 이유도 어쩌면 이 부분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저항을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경수의 정치적 재기는 불가능한가? 김경수는 2028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인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직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고 사사건건 비협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김경수의 복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3년 8.15 때에도 또 그때가 안되면 2023년 연말에 아니면 2024년에라도 또다시 김경수의 완전한 정치적 복권을 요구할 자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 그래서 김경수 사면 문제를 집요하게 풀어내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셋째, 이재명이 사라진 자리에 이낙연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당장은 이낙연이 김경수보다는 유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경수의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 그래서 이낙연의 확실한 부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낙연이 가진 원만해 보이고 안정적인 스타일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유약해 보이고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사람 자체가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데다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딱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문들의 지지가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평가들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아웃된 이후 민주당은 이낙연보다는 김경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나름의 리더 역할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그는 얼마만큼 정치력이 있는 인물일까요? 우선 최근의 언행에서 드러난 그의 정치적 행동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복권 없는 사면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언론사 여기저기에 뜨자 첫째, 12월 11일 김경수는 부인을 통해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정치적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판단이 빠릅니다. 둘째, 이 가석방 불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고 부인을 통해서 페북에 공개했습니다. 법무부에 보내야 할 서류를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법무부에게는 할 일, 즉 김경수 사면은 계속하게 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나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발언을 한 것인데
생각할수록 참으로 교묘한 술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필로 쓴 가석방 불원서, 이 A4 용지 하나로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절묘한 정치적 타이밍과 의표를 찌르는 선택,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기회로 이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정치적 스토리텔링으로 이용할 한 페이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고 주변에 말하던 그대로 이 친구는 모든 행동을 정치적으로 조합할 줄 아는 동물적 정치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식 구색맞추기 사면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번 사면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자신도 기왕 사면해 주려면 복권까지 해달라, 아니면 아예 사면하지 말아달라, 이런 압박의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됩니다. 김경수는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어법으로 복권까지를 압박한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대단히 동물적인 감각이 엿보인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넷째, 출소하면서까지도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걸어 나오면서 했는데 하는 말마다 언어적 딕션이 남다릅니다. 사람을 좀 관찰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볼 때 이 친구 나름 뭔가 정치적 내공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경수의 언동을 면밀히 뜯어 살펴보면 그가 왜 노무현의 연설 비서관이었는지, 왜 그가 노무현의 마지막 참모라고 불리워졌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문재인의 근처에는 그가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언행들 하나하나 속에는 면밀한 정치적 계산과 지지자들에게 던지는 나름 선명한 메시지가 깃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김경수라는 인간을 칭찬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점점 더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해십니다.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김경수를 정치적 인간이라는 말로 정의할 때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언어적 속임수, 국민을 미개하다고 깔보고 얕잡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눈속임을 하는 언행들, 이것을 마치 진심을 담은 것처럼 태연하게 연출해낼 줄 아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장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정치적이라는 용어를 김경수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김경수는 입만 열면 국민을 얘기하지만 그에게 국민은 한낱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용할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경수에게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능력이 그 어떤 다른 정치인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독사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 얼굴을 순진해 보이는 자신의 가면으로 가릴 줄 아는 노련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몸에 밴 것처럼 하기 때문에 행여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마저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 118만 8천여 개의 8840만여 회의 공감 비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댓글 순위를 조작했던 선거사범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혹세무민하는 말을 늘어놓은 자입니다. 그자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 누가 김경수처럼 4번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과도 보통 전과입니까?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반정부적 친북 행위로 인한 전과였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북한의 군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종전선언이든 북한이 핵을 고도하는 와중에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도 없이 탈핵선언을 실천에 옮긴 자입니다. 그 무엇이든 북한에게 이룬 것이라면 무엇이든 양보하고 무엇이든 퍼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했던 그자의 실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경수는 안 그럴 사람 같습니까? 문제는 구중궁궐과도 같은 청와대에서 수많은 운동권 종북 주사파에 둘러싸인 어설픈 종북주의자였다면 김경수는 골수 종북주의자 그 자체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521일 동안 종북 주사파의 사상적 수괴 신영복의 저서를 모두 읽었다는 것이 이번 출소 후 내놓은 김경수의 발언인 것만 보더라도 그의 실체가 여실히 들여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김여정 앞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한 문재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김경수를 왜 사면한 것일까요? 첫째,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김성태 등등 이명박 박근혜 당시 여권 인사들 15명을 특별 사면에 포함시키는 선택은 야당의 대대적인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야당의 눈이 쏠려있는 김경수를 사면하는 척이라도 해주고 전병헌과 신계륜을 포함시켜서 통합의 모양새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복권은 시켜주지 않은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해준 것입니다. 둘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신감 때문입니다. 15대 3이라는 현작에 기울어진 특별 사면의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와중인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서투름을 벗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치적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세력들의 대립을 이용한 소위 EJ,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김경수 사면을 선택했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친문과 친명이 물밑에서 상당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권력을 놓고 양산으로 내려간 문재인은 이미 저문 다리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이낙연을 구심점으로 보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경수의 사면은 곧 김경수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모밀대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신체가 자유로워진 김경수의 사랑방으로 야당의 미래 권력을 찾는 주 인사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김경수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이재명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김경수가 단 5개월여 일찍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풀려나기 전과 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결 더 건방져진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 없어도 믿을 구석이 생겼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를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실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질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경수, 그자의 실체가 정북 주사파로서의 정체가 사람 좋아 보이는 김경수의 미소 속에 묻힐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가 김경수의 허허실실 작전에 넘어가서 그를 과소평가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고래를 받아들여서 김경수의 정치적 복권을 허용해버릴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김경수가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그럴싸한 글솜씨로 말솜씨로 진보적인 국민들은 물론 중도파 스윙보터들 이들에게까지 스며들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에서는 계속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의 한 해도 이제 곧 저물어 갑니다. 지난 대선을 앞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화력이 이재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백만 클릭의 영상들이 이재명을 겨냥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자유파 정부가 탄생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험한 댓글 공격을 받은 것은 제 인생에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린 수많은 악플들이 그 무렵 잠들 때마다 악몽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은 순전한 사실입니다. 그만큼이나 모든 것을 거는 심경으로 보수 우파가 집권해야 나라가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슴 저리고 함께 탄식하며 불안에 떨었고 뜬 눈으로 지켜보다가 마침내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절실함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천의 시사이다는 좌빨들의 폭탄 악플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격려의 댓글과 폭탄과도 같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지금 5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둘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정성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성함들을 후원 통장에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람이 돈에 연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는데 움츠러들지 말고 더 크고 용기 있게 외치라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자주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은 더 큰 고난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는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탄탄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